안녕하세요. 하다봄입니다. 오늘은 신지혜님의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이 책을 읽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 라이프, 자전거, 요가, EM 용액, 아로마 테라피, 천연 화장품, 마르쉐, 채식, 마크로비오틱, 소프넛, 대나무 칫솔, 샴푸바, 연생리대, 텀블러, 에코백, 친환경 인증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 저는 어릴 때부터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연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낭비를 싫어하고 아끼는 걸 좋아하는 짠순이 기질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일을 시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끌벅적한 환경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서 한적하고 고요한 자연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방 출신이라 처음에는 사람 바글바글한 홍대 같은 곳에 가면 그렇게 신났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피부염 때문에 건강한 식단과 순한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미 빌리기로 한 책이 많았지만 얇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며 한 권을 더 얹었어요. 요즘 들어 얇지만 알찬 책, 얇지만 읽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책을 자주 만나게 돼요.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도 137쪽밖에 되지 않지만 정보가 많아서 메모하기 바빴어요. 특히 마침 사려고 생각했던 샴푸, 칫솔, 소프넛, 생리용품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어요. 성분이 좋은 샴푸는 지성 두피인 제게는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고체 샴푸바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고체 샴푸바를 썼다가 머리가 자꾸 빠져서 샴푸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사회적 기업인 동구밭의 플라스틱 프리 올바른 샴푸바라는 말에 혹했어요. 대나무 칫솔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쁘고 저렴하고 양 많은 플라스틱 칫솔을 사둔 것이 있어서 한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몇 개 남지 않아서 슬슬 알아보려던 참이에요. 이 책에는 대나무 칫솔, 옥수수 칫솔, 사탕수수 칫솔, 재생 플라스틱 칫솔에 비건 칫솔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특징과 브랜드가 나와 있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기 좋았어요. 세제와 섬유유연제 대신 쓸 수 있는 소프넛은 제로 웨이스트나 미니멀 라이프 브이로그 영상에서 자주 봤어요. 신기해서 나중에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사용법이 나와 있어서 편했어요. 이런 열매를 만든 자연이 아직도 신기하고 멀리 히말라야에서 데려오지 않아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도 소프넛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가 경험했고 잘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은 위생 팬티예요. 저는 몇 년째 면생리대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세탁이 번거로워서 생리컵을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쯤이야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지나면서 귀찮아졌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날이 추워지면서 덜 말랐는지 곰팡이가 생겼어요. 처음에 샀던 면생리대는 이런 적이 없는데 해져서 새로 산 면생리대가 좀 도톰하다 싶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사는 김에 세탁 고민을 덜어줄 생리컵을 사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생 팬티도 고려해봐야겠어요. 일반 속옷보다 마르는데 오래 걸리고 세탁이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생리대 형태보다는 편할 테고 생리컵처럼 사용하기 무섭지도 않으니까요. 이 외에도 물에 잘 녹는 화장실 전용 밀집 화장지, 반으로 갈라지는 실리콘 빨대, 만두카 요가 매트, 베자라는 브랜드의 친환경 신발, 태풍에 떠내려온 나무로 만든 비치코밍 제품 등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뒤 오히려 소비가 많아졌다는 저자의 말에 정말 공감이 가요. 채식이든 플라스틱 없는 생활이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버려야 할 것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나 책에서 갖고 있던 제품을 다 버리거나 좋다는 제품을 잔뜩 사는 장면을 보면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한꺼번에 싹 바꾸면 시청자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환경을 해칠 것 같아 찜찜한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또 이 책이 좋아요. 텀블러 하나당 1000번 이상, 에코백 하나당 수백 번 이상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가 있고 대체재를 찾는 것보다 새로운 걸 덜 사고 있는 걸 잘 사용하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비닐봉지를 만든 이유가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새로웠어요. 종이봉투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가벼운 비닐봉지를 만든 거라고 해요. 다행히 이 책을 보며 사고 싶은 것만 생긴 건 아니에요. 일회용품 없는 보틀 팩토리라는 카페나 쇼핑백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받는 망원동 알맹마켓,
망가진 우산에 새 생명을 주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 굿처럼 방문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곳도 생겼어요. 실천해보고 싶은 것도 늘었어요. 코팅된 종이 상자나 유색 스티로폼이나 유색 플라스틱에 담긴 물건 덜 사기,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에 붙은 스티커 떼기, 호텔에서 어메니티 사용하지 않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큰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하며 쓰레기를 줍는 클린 산행은 혼자서는 살짝 부끄러워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할 때가 있다고 하니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해외여행이에요. 정확히는 비행기로 하는 여행인데 스웨덴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 여행의 수치심, 기차 여행의 자부심이라는 표현까지 있대요. 제가 유럽 대륙에서 살았다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짧은 휴가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는 어렵잖아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비행기 없는 삶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대신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우리가 농부로 살 수 있을까의 저자가 했던 것처럼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노력하자고 다짐했어요. 돌아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 책이 흥미로워서 출판사인 보틀프레스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다 편집 후기를 봤는데 많은 분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원고를 3분의 2로 줄인 거라고 해요. 사라진 3분의 1이 궁금하지만 엑기스만 담은 덕분에 이렇게 얇고도 알찬 책이 됐을 거예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 환경보호에 관심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 즉 제로웨이스트와 미니멀 라이프와 채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